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수철입니다. 드디어 제가 구독자분들의 수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먼저 절부터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은 제가 전 영상에서 제 뒤쪽에 있는 저기 네모난 합판 부분에 농막을 지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전체적인 형태는 우육각 모양으로 하고 가로 세로 2400에 2400이고 그리고 높이는 한 3800 정도 잡고선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귀촌한 40대 노총각이 느낀 시골 생활은 어떨까? 오늘 영상에서는 농막을 만드는 과정과 내가 시골에 30년, 서울에 10년을 살고 다시 고향에 내려와 마주친 시골 생활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1년 전만 해도 서울에 살았다. 평생 강원도에 살던 내가 취업을 위해 29살 때 서울에 올라가서 39살 때 다시 고향에 내려왔으니 장작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 생활을 한 것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풋풋하고 촌친하던 나의 모습도 살아남기에 많은 것이 바뀌었고 소심했던 성격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달라지게 되었다. 지금 제가 잡고 있는 한치두치를 이용해서 농막에 벽체를 세워주려고 합니다. 학창시절 때에는 부끄러워서 옆자리 친구한테도 말을 걸지 말지 고민하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1대1 만남에서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엄청난 녀석이 나타나서 나의 서울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내가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일했던 자동차 영업사원 생활은 시작하자마자 코로나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자동차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코로나로 인한 반도체 생산 부족으로 국산차 브랜드들의 차량 납기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 것이다. 나의 입장으로서는 차를 아무리 많이 계약해도 차가 나오지 않아서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이다. 평일에는 영업사원 일, 주말에는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버텼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유난히 추웠던 한겨울. 결국 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결정했다. 다행히 서울에서 실패하고 10년 만에 내려온 고향은 너무나도 따뜻했다. 죄송스럽지만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매일 먹을 수 있고 서울에서는 혼자서 해야 했던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이 가만히 있어도 해결됐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고향 생활이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을 수는 없는 법. 고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는데 나이 39살에 자격증은 운전면허증뿐. 그리고 직업도 계속 바뀌었던 나로서는 아무리 구인구직 사이트를 찾아봐도 고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연봉을 맞출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는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연봉 2,800만원 이상은 했는데 강원도는 연봉 2,400만원에서 2,800만원 사이의 기업들이 대다수였다. 2,400만원이면 퇴직금, 보험료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원로 계산해도 200만원 정도인데 2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내 나이를 생각하면 차라리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돈을 더 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난 아는 분에게 부탁해서 목수일을 시작했다. 초보자는 많은 돈은 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달 20일만 일해도 일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많이 벌 수 있었다. 내가 그나마 목수일을 시작해서 다행이지 시골에서는 적당히 먹고 사는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다. 농막 작업 2일차고요. 오늘은 지붕 뼈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생각할 것도 많고 지금 제가 3월 한 달 바쁜 달이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농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속도가 더디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오늘도 즐겁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에 내려와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일까? 가장 힘든 건 차가 없으면 움직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시골은 보통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병원, 약국 같은 곳에 가려면 기본적으로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운전을 못하거나 차가 없는 사람은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 시골의 버스는 배차 간격이 짧은 곳은 30분에 한 대는 오지만 배차 간격이 정말 긴 깡시골은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대 오는 곳도 있다. 차가 없으면 정말 피곤한 게 시골인 것이다. 얼마 전 TV를 보니 시골 마을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살려면 마을에 일정 금액 발전기금을 내야 살게 해준다는 뉴스를 봤다. 우리 동네는 그나마 시내와 차 타고 20분 거리에 가까운 시골이라 그런 것은 없지만 정말 토착민의 입김이 센 지역은 텃세가 있다고 들었다. 서울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의 만남이 잦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데 시골 마을에서는 같은 마을 사람들 간의 대화가 대다수라 외부인들에게는 폐쇄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시골의 같은 마을 사람 중심의 문화도 존중하지만 요즘같이 출산율이 저조하고 인구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흔히들 시골이라면 좋은 자연 경관을 보며 쉴 수 있고 마을 사람들은 따뜻하고 정 많은 곳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분명 좋은 시골도 있지만 불편한 시골도 있다.
나의 생각에는 서울과 시골의 문화적, 환경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울 사람이 시골살이를 생각한다면 너무 깊은 곳에 있는 시골보다 차를 타고 15분에서 20분만 나가면 편의시설들이 있는 가까운 시골에 사는 것이 정신적으로 이롭다고 본다. 눈이 오면 매번 스스로 눈을 쓸어야 하고 마당에 풀이 자라면 스스로 뽑아야 한다. 농번기 전에는 바람에 거른 냄새가 실려올 때도 있고 시골에는 젊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마당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면 뭘 하는지 관심을 두기도 한다. 몸이 아프면 시내에 있는 병원까지 차를 끌고 나가야 하고 장을 보려면 농협 하나로마트나 시내에 있는 마트까지 가야 한다. 내가 시골과 서울 둘 다 살아보면서 느낀 것은 아파트에 살면 특별히 신경 쓸 게 없는 서울이 살기는 정말 편하다. 그래도 나와 같이 세상과 삶에 지친 사람들이 시골살이를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한 얘기들을 감안하고 현명하게 시골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농막을 만들고 있는 나에게 아버지가 오셔서 농막의 뼈대가 너무 흐물흐물거리는 거 아니냐고 하셨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닌데. 어쨌든 아버지 얘기를 듣고 뼈대를 튼튼하게 보강하기로 했다.